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신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좋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라는 팟캐스트를 2년 이상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콘텐츠들 중에서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서 짤막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라고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에서 작성한 30대를 위한 든든 튼튼 재무관리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은 30대 부부 재무관리 시작하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30대 부부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30대 부부라면 저축 가능 기간입니다. 사실은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은 시기이고요. 사실은 이제 48세 이후에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들어가고 뭐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출이 더 앞서는 시점이라 사실은 지금 부분에서 저축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장기적인 어떤 삶의 계획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기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 나중 시기에 이 지출이 더 많은 시기를 뭐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위험을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30대 세 가지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서 일단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많이들 고민하세요. 왜냐? 이제 자녀가 생기고 자녀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마련. 사실은 이제 가정도 꾸미고 아이도 생기고 이랬는데 뭐 주택 없이 이렇게 전세만 근거하고 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자라나는 어떤 여건들을 많이들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 물론 대학교 되면은 뭐 독립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실 노후 준비도 이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왜냐? 빨리 할수록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들까요? 라고 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3년도 자료이고요. 일단 양육비는 약 3억 896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일 때 6,750만 원 정도가 든다니까요. 한 달 평균 지출 금액을 환산하면 약 1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래서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선택사항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부들도 제가 요즘에 볼 때는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 같은 동물 가족을 동반해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게도 반려묘를 키우시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자녀의 탄생은 정말 축복받을 일인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사실은 배우자가 직장을 쉬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전 신혼부부들의 평균 소득이 429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자녀 출산 양육기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422만 9천 원으로 약 7만 원 정도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부부, 가족 입장에서는 30대 부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내 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뭐 인지하실 사항일 것 같고요. 뭐 인정해야 되면 뭐 그거 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30대 부부가 정말 중요한 시기,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요 시기에 모든 것들에 대한 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모든 뭐 소득과 자산을 자녀 출생과 양육에 사용하는 것이 금물이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질병, 사고 위험,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 은퇴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과 밸런스에 맞는 투자, 저축, 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장애인 양육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 40, 50살 됐을 때 정말 필요한 시기 암, 뇌출혈 등 3대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걸린다고 그러죠. 또 배우자의 장기 요양이라든지 이런 수입의 공백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육비 마련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저축을 소홀히 했다면 사실은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월세, 이사 비용, 또 내 집 마련에 무리한 대출 등등 과도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양육비 준비로 인해서 내 노후 준비가 늦어진다면 사실 노후에도 계속 일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이 노후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균형 잡힌 소비, 저축 습관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일단 30대 부부 재무 목표를 어느 정도 집안에서 서로 상의하에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우선순위도 정하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수입 지출을 좀 잘 관리하시고 보험을 활용해서 가족 구성의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시고요. 자녀 교육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느 정도 좀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공교육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갑작스러운 부담이 좀 덜 하시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노후 준비 상황을 점검해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부부 재무관리 시작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30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정말 많은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를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0대 부부와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기간에서 노사하는 기간이 됐고 경제의 번영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저축만 해도 수입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만 사도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돈 모으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각종 금융 사기부터 해가지고 나의 노린 그 대박이라는 꿈수 아래서 많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부부 재무관리 시작하기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요. 나의 재무적인 감성을 쭉 열어놓으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관리하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자기와 맞는 재무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재무관리를 같이 의논하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금융 신경제에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 정승우 소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